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5주차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클리드 정역과 그와 관련된 성질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유클리드 정역과 PID의 관계, 그리고 PID와 유일인수분해 정역, 즉 UFD의 관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 먼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얘기들의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먼저 최대 공략원과 최소 공배원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정역 R에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역 R에서 D, 소위 말하는 최대 공략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공략원 중에서 최대인 거,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원소에 대하여 A, B의 공통인 약수이면서 그 어떤 약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약수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D를 최대 공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원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A, B의 최소 공배원, LCM은 뭐였었냐면 A와 B의 공통의 배수입니다. 또 동시에 A, B의 어떠한 배수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더 큰 배수가 되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가 되는 경우에 죄송합니다. 최소 공배원입니다. 예, L이 어떤 배수보다는 약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L을 최소 공배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별히 이 정역 R이 PID이면 그때는 AB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최대 공략원과 같다고 했었고요. A와 B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의 교집합이 단계 아니라 최소 공배원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얼과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더 특별히 만약에 ED가 될 때, 즉 말하자면 유클리드 함수가 있을 때죠. 다시 한번 더 리콜을 해보면 이 유클리드 함수라는 것은 정역에 0이 아닌 것에서 음이 아닌 정수집합으로 가는 유클리드 함수가 있어요. 유클리드 함수라는 거는 임의의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이냐면 이거였었죠. A를 어떤 B 0이 아닌 걸로 나눈다는 개념인데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이 있어요. such that 하기를 뭐다? 유클리드 함수 값이 다음과 같은 부동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면 항상 뭐다? A는 BQ꼴이래요. 즉 다시 말하자면 R이 0인 형태였었죠. 이렇게 되는 것을 ED라고 했는데요. ED에서는 정확하게 최대 공략원은 어떻게 구한다? 최대 공략원 D는 다름 아니라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 이 R을 다시 B를 R로 나눴을 때 R1과 같이 유한번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해서 최대 공략원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유클리드 호재법 과정 안에 배주항등식, 즉 AS 플러스 BT는 D가 되도록 하는 ST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ST는 뭐다? 연분수 개념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거는요. UFD의 개념이었어요. UFD는 뭐다? 계속해서 A가 R 안에 정역 안에 있는 원소인데요. 단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0도 아니어야 됩니다. 에 대하여 A를 어떻게 P1, P2, PM 유한계의 뭘로 기하 원소들의 거듭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런데 조심할 거는 뭐다? 앞에 동반원 관계를 설정해서 단원을 무시했을 때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기하 원소들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순서를 무시하여 이때 이러한 정역을 UFD라고 했습니다. 이 UFD가 되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만약에 R이 PID면 그러면 이 R은 UFD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증명 과정에서는 뭐다? 아이디얼 PID의 성질에 의해서 아이디얼들의 아이디얼 열을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증명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더 나아가서 이제 리마크로서 이 R이 사실은 PID인 것과 상관없이 UFD이기만 하면 뭐다? 두 개의 숫자의 두 개의 원소의 최대 공약원을 정의할 수 있더라. 뭐더라? 기하원소 중에서 작은 것 지수들을 곱한 것이었고요. 최소 공배원의 개념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하원소의 지수들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었죠. 예. 이번 시간에는 약수, 배수, 그리고 동반원, 기하 문제 해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약수라는 게 뭐였었죠? R 안의 원소인데 이 기호로는 B로 썼을 때 B의 약수는 A다 이렇게 했고요. 배수의 뜻은 뭐였었죠? B는 A의 배수라 이 말이었었죠. 또 특별히 A가 BU인데 U가 어떤 단원일 때 뭐다? A와 B는 서로 뭐 어떤 관계? 동반원 관계에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하. 기하이라는 말은 R인데 단원이 아니면서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P가 A 곱하기 B로 이렇게 곱으로 분해되면 AB가 될 수 있는 것은 P의 동반원이거나 단원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때 이때 이러한 P를 뭐라고 한다? 기하이라고 했었죠. 필요충분 조건 중에 중요한 게 P가 기하의 필요충분 조건은 P의 분해했을 때 둘 중 하나만 뭐가 된다? 단원이 된다. 이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앞서 이것도 해결했었죠. 이번 해결해야 될 걸 ED와 관련된 거요, PID와 관련된 거요, UFD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이번 시간 얘기입니다. 물론 포함관계는요. ED, 유클리드 함수가 있는 정역은 유일인수분해, 죄송합니다. 주 아이디얼 정역이고요. 주 아이디얼 정역이면 뭐다? 유일인수분해 정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x 플러스 14는 정수계수 다항식 환에서 기하입니다. 기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7x 플러스 14를 유리계수 다항식 환에서 봤을 때는 기하임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7x 플러스 14를 정수계수 다항식 환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x 플러스 14입니다. 근데 but 7x 플러스 14 모두 다 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 단원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단원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단원이 아닌 두 개로 나왔으니까 이런 상황은 뭐죠? 동반원도 아닐 테니까 이때는 정확히 이 7x 플러스 14가 기하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하이라는 말은 P를 A 곱하기 B로 했을 때 A or B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단원이거나 또는 동반원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단원도 아니고 동반원도 아닌, 단원도 아니고 이것 둘 다 단원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의 동반원도 아니죠. 따라서 이 둘 다 단원도 아니고 동반원도 아닌 것으로 분해하는 예가 나왔기 때문에 7x 플러스 14는 뭐다? 기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똑같은 7x 플러스 14를 어디에서 유리계수 다항식 환에서 보게 되면요. 이때는 이것은 기하입니다. 7x 플러스 14를 px 곱하기 qx로 하면 둘 중 하나는 꼭 하나는 단원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수를 생각해 보면 px의 차수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0이고요. degree over qx의 차수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qx는 어떤 상수 형태의 다항식이고요. 물론 이건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qx는 c분의 1에 7x 플러스 14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c는 뭐예요? 유리수이기 때문에 뭐죠?
단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원이려면 QX 곱하기 RX가 1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인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 다항식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차수가 이미 뭐죠? 1차니까요. 차수가 지금 이게 1차 이상이죠. 왼쪽이. 근데 이건 0차잖아요. 따라서 1차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다? 이것이 단원이 아닌 그런 거죠. 다시 말하자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단원이고 하나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7x 플러스 14를 유리계수 다항식환에서 봤을 때는 기하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정수계수 다항식환은 이게 체가 아니잖아요. 정수계수가 맞죠? 그래서 이게 유클리드 정역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유클리드 정역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if not 유클리드 정역이라면 이것이 그러면 일반적인 명제에 의해서 주 아이디얼 정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아이디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2와 x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입니다. 이것은 말의 뜻이 뭐냐면 sx 더하기 tx 곱하기 x sx와 tx가 정수계수 다항식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집합이냐면 상수항이 뭐다? 상수항이 2의 배수인 정수계수 다항식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게 아이디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얼이 PID라고 했으니까 어떤 다항식 fx에 의해서 써질 거예요. 그러면 2가 이 아이디얼에 들어가니까 2는 다음과 같은 두 개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는 상수 다항식이니까 이것하고 이것의 차수는 다 얼마여야 된다? 정역이라서 다 0차여야 되죠. fx는 상수식이에요. 그런데 gx도 상수식이니까요. 2를 이렇게 상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 이 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능한 경우니까요. 그러니까 2는 정수 곱하기 정수 다항식이에요. 이게 fx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 말은 fx가 소위 말하는 요것의 뭐예요? 단원이죠. 그럼 요걸로 만드는 아이디어는 전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j는 뭐가 돼요? 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하는 요 j는요. 상수항이 뭐다? 2의 배수인 거니까 모두 다는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이 f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x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도 마찬가지로 fx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에 들어가니까 fx 곱하기 어떤 정수계수 다항식의 원소예요. 그렇죠. 정수계수로 써져요. 그런데 보시면 이 fx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 hx를 곱해갖고 x가 된대요. 그런데 이 2를 정수계수 다항식에다 곱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계수는 뭐다? 짝수가 되겠죠? 그런데 좌변을 보시면 이건 홀수계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수.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수계수 다항식화는 유클리드 정역이 아니라는 걸 PID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동반원을 찾아보는 건데요. 정수한이 있고요. 11의 동반원을 찾으래요. 11의 동반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n이라고 합시다. 동반원을. 그러면 11 곱하기 u인데 u가 뭐다? 정수한의 단원이에요. 정수한의 단원은 여건이 있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므로 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와 6의 GCD를 생각하라. 그러면 2하고 2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2하고 동반원 관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모두 다 4와 6의 뭐라고 최대 공약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개념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자주 활용되게 되는 거라서 먼저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원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항식, 최원소를 계수하는 다항식환에서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과 나머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가정에 의해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디그리 오버 gx는 각각의 나머지보다는 디그리가 더 큽니다. 이럴 때 유일하대요. 그래서 한번 변변 이항해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Q0x Rx 0 빼기 Rx죠. 이런데 지금 이게 정역에서의 다항식환이기 때문에 이것의 차수, 이것의 차수는 어때요? 각각의 차수를 더해준 게 전체 차수가 되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if qx랑 몫이 다른 몫이 나왔다면 그러면 좌변의 차수는 확실히 어떻게 돼요? 다르니까 상수차 이상일 테니까 차수가 우변보다는 더 크겠죠. 예. 그러면 지금 예, 그렇죠. 좌변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는 더 크니까요. 그것이 우변에 있는 이 차수는 이 조건 때문에 더 작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질 수 없죠. 예, 모순이죠. 따라서 qx가 q0x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원식에 들어가면 스타일 생각해 보면 rx는 r0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과 나머지는 유일합니다.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생각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유리계수 다항식환에서 생각했을 때 목과 나머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복소계수 다항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목과 나머지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다? 여기에서 쳐다보고 만든 나머지 목과 나머지나 여기에서 보고 만든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냐고 묻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미 여기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그 목과 나머지는 유일하니까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한 거? 연쇄적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셈해서 나온 게 최대 공약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 공약원이나 최소 공배원도 같은 요령으로 어떻다? 소위 말해서 이 환이 더 확대되어 나가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 예. 좀 더 특이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예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은 환입니다. a 플러스 b 루트 2꼴이에요. a, b는 정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이름을 노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원소를 주면 다음과 같이 a제곱 빼기 2b제곱으로 써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1번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이 곱셈 연산이 보존된답니다. 그러니까 v를 a 더하기 b 루트 2, w를
C 더하기 D 루트 2로 쓰면 VW는 AC 더하기 2BD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루트 2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노음을 택해요. VW. 얘를 연산하면 AC 더하기 2BD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D 더하기 BC의 제곱은 딴 게 아니라 각각을 해주래요. A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2D의 제곱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랍니다. 요 파트를 확인해 주면 되죠. 실제로 근데 이거 계산을 하다 보면은 금방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겠죠. A제곱 C제곱 더하기 2AC BD 더하기 4 B제곱 D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D제곱 플러스 2 AD BC 더하기 B제곱 C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요 중간항이 날아가게 되죠. 맞죠? 남는 거는 A제곱 요게 남겠습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2 B제곱 C제곱 빼기 4 B제곱 D제곱이죠. 그러면 플러스 얘랑 얘랑 같고 그다음에 요거 2 붙어가지고 같죠. 얘 같죠. 맞죠? 따라서 이게 성립합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질문이요. 이것이 기하원소인 것을 확인해 달랍니다. 기하원소라는 거는 이런 거죠. 7루트 2를 생각하는데 이것을 AB 루트 2 그 다음에 CD 루트 2라면 둘 중 하나는 뭐가 된다? 꼭 단원이 되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근데 양변의 노음을 택해 보면 11제곱 빼기 2 곱하기 7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노음을 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NA 플러스 B 루트 2에 NC 더하기 D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NA 플러스 B 루트 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것이 23인데요. 13. 그러면 23은 소수예요. 23은 소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정수의 곱으로 표시되는데 둘 중 하나는 뭐가 돼요?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앞에 걸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은 A제곱 마이너스 2B 제곱은 A 플러스 B의 루트 2 A 마이너스 B의 루트 2예요. 근데 이것이 1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면 뭐라고요? 요거나 요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 두 개다가 곱해서 단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죠? 각각이 다 단원이겠죠. 역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1호부터 A 플러스 B 루트 2가 뭐가 된다고요? 단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원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단원일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따라서 요 하나가 단원인 거죠. 맞죠? 그러므로 이것은 기하게 되겠습니다. 예. 유사하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달라지지만 A, B에 대해서 정수 원소로 하고요. 이거 허수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2는 가약이고요. 3은 기하기랍니다. 근데 2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런데 1 플러스 I는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 플러스 I에 C 플러스 DI를 해주면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걸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앞에 그 노음을 같은 요령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 노음을 택하게 되면
2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 돼요. 이거 무슨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니죠. 맞죠? 그러므로 따라서 뭐다? 이 상황에서 처음 가정이 틀렸다는 거죠. 이게 단원이 아니에요. 같은 요령으로 1-i도 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1호부터 뭐다? 2는 어떤 거다? 단원이 아닌 두 개를 가지고 곱했으니까 기하게 될 수가 없죠. 맞죠? 둘 중 하나는 단원이 되거나 동반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 3은 기하기입니다. 근데 3은요. a 플러스 bi의 둘 중 하나가 뭐가 되면 돼요? 꼭 단원이면 되는 거죠. 이러면 같은 요령으로 노음을 생각해 보면 9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건 직접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켤레를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bi, c-di를 켤레를 택하면 켤레에 대해서 똑같이 3이니까 변변이 곱하면 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9의 약수들 중에 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소위 말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3, 9예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 되거나 9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뭔 주장을 할 수 있냐면 a, b 순서상은 이렇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0 또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즉 1호부터 보면 뭐다? 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요? 따라서 a 플러스 bi는 단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3은 하나가 단원이에요. 이때 이게 단원일 때 이거는 단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직접적으로 이걸 여기다 해보면 바로 나오게 되죠. 하나만 해보면요. a가 1이었어요. b가 0이에요. 그러면 c 플러스 di는 3이잖아요. 그러면 c는 3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직접 이게 단원이 될 수 없는 거는 3 곱하기 s 더하기 ti가 1이 되는 때는 뭐냐고 물어보면 3s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s는 정수 중에는 없죠. 예, 따라서 뭐라고요? 하나는 단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계산해 보니까 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 꼭 하나만 단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3은 기하원소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정수 안에서 정수론 얘기인데 한번 그래도 우리 의미 확인을 하고 가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수안도 마찬가지로 ED였어요. 정수의 나머지 정리 PID일 거고요. PID면 UFD예요. 여기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PID 상황으로 이제 ED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하는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524를 148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80입니다. 다시 148을 8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68입니다. 다시 80을 68로 해주면 몫이 1이고 10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반복해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나머지가 0까지 가겠죠. 바로 그때 요 4가 내가 원하는 뭐가 된다? GCD가 되더라. 정확히 말하면 4의 동반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한편 UFD라는 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정수화는 UFD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하인수들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론 이때 이 계산을 해주는 노고는 피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요 2의 지수, 131의 지수, 2의 지수, 37의 지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는 37의 영승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는 131의 영승을 써서 GCD는 뭐냐면 2와 2의 작은 쪽 2가 될 거고요. 131의 1과 0의 작은 쪽 0이 되겠죠. 37의
1과 0의 작은 쪽 0이 돼요. 따라서 4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예,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게 UFD 성질로 기하학으로 분해시키는 이 과정이 NP 과정이라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최대 공약원도 존재하면 동반원을 무시했을 땐 유일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최소 공배원을 생각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동반원을 무시하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원 관계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L의 정의에 따르자면요, L은 A의 배수이고 B의 배수입니다. L'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L'은 그러니까 L이 최소인 거기 때문에 L'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요, L'은 L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L과 L-로 만든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갖기 때문에 이 L과 L-는 뭐다? 동반원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마찬가지로 유리계수 다항식판,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클리드 함수가 있기 때문에 ED고요. ED면 PID고요. PID면 UFD였습니다. 여기까지 되는데요. 이럴 때 두 개의 fx와 gx의 최대 공약원과 최대 공배원을 구해보래요. 먼저 택하는 거는 UFD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1번이요. fx는 다음과 같이 유리수 범위 내에서 기하학인 것들로 분해됩니다. 앞으로 우리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기하학인 거는 뭐죠? 더 낮은 차수로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고등학교 때 인수정리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쓰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gx는 x-1에 x제곱 플러스 3x-2가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GCD는 뭐다? x-1의 형태입니다. 이것의 뭐죠? 상수꼴. 상수 C는 유리수인데 0이 아닌 것들이요. 그러니까 동반원 관계에 있는 걸 모두 다 말하고요. LCM은 뭐냐면 정확하게 뭐였죠? 이 x-1의 이 2차식들이었죠. 7x 플러스 10 x제곱 플러스 3x-2. 말을 다시 하자면 요것 중에서 작은 거였죠. 얘는 여기 없으니까요. 작은 거니까 얘만 있는 거죠. 반대로 LCM은 얘 중에 큰 거니까 x-1이고요. 얘 여기 없으니까 큰 거니까 요거고요. 이거에 대해 큰 거니까 요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반원 관계에 있는 거는 계속해서 같은 거 취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거는 fx, gx가 dx, 다시 말하자면 x-1인 겁니다. 이게 되도록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양변에 x-1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요. 식을 한번 x-1 약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다항식 찾으면 되죠, 맞죠? 이때 다항식에서도 나눗셈을 할 수 있으니까 연분수를 생각해 줘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5x제곱 플러스 10 이거를 얘로 나눠요. 몫이 5가 될 거고요. 나머지가 얘입니다. 얘 차수 비교해 보면 맞죠? 다시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요. 나머지가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수를 생각하면 한 차수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ST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요걸 곱해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랑 TX는 여기에다가 요걸 곱합니다. 곱해서 이걸 조절해 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되겠습니다. 예, 뭐 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하고 이것이 두 개의 기하학 다항식들인데 기하학 원소예요. 기하학 원소인데 기하학 원소가 공통인 약수 약원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항상 요거의 어떤 다항식, 요거의 어떤 다항식을 곱하면 1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루트 5인 경우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게 정역인 것부터인데요. 처음부터 이거는 근데 확실한 게 복소수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복소수가 채니까 정역이죠. 따라서 1번은 해결이 됐습니다. 2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가지고 UFD가 아닌 예를 지금 말할 겁니다. 6은요. 결론만 말하면 2 곱하기 3으로도 할 수 있지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2, 3,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이 뭐인가? 기하인 걸 확인하는 것은 별도의 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우리는 약수, 배수, 동반은 기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이 포함관계 ED, PID, UFD와 관련되어 있어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ED가 아닌 예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정수계수 다항식환이더라 라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앞으로 하게 될 얘기들이 다항식의 이론이라서요. 다항식환과 관련해서 기하성을 다시 한 번 더 따지는 문제들 혹은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환의 상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한번 적용해보고 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얘기했던 전반적인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환론의 일종의 사전과 같은 역할이 들어서 용어와 개념들의 익숙해지기를 강권하는 바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